네, 안녕하세요. 저는 탁서연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시험을 보면서 한 3번 정도 되게 놀랬는데, 처음 놀란 거는 이제 합격했습니다. 이게 뜨는데 점수가 1차가 커트라인에서 0.33이 높은 거예요. 한 번 진짜 놀랬고, 0.33이면 이게 무슨 한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놀랬고, 두 번째 놀란 건 또 2차 점수는 거의 또 뭐 만점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놀랬고, 세 번째 놀란 건 혁신학교의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혁신학교가 이제 지금 저희가 면접 준비하면서 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혁신학교에서 하는 그런 수업이나 그런 전문 공동체나 이런 거를 되게 모의 형식으로 시험 보는 게 이제 저희 그 면접 시험이더라고요. 실제 혁신학교에 지금 딱 4년째 있는데 가보니까 실제로 막 모드학습하고 막 아이들 데리고 뭐 여기저기 진짜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전문 공동체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필수로 맨날 회의하고요. 수요일에 저희는 그래서 맨날 회의하고 막 그래요. 강사님들 오셔가지고 맨날 강의 듣고. 그래서 저희 막 면접 준비하실 때 별의별 수업 실현 뭐 방법들 준비하시잖아요. 아까 선생님들 말씀하신 뭐 하브루타라든가 아니면 비주얼 싱킹이라던가 뭐 독서 수업, 토론 수업부터 해가지고 글쓰기, 뭐 연극 그런 거 실제로 학교에서 다 하고 있고 융합 수업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학기 초에 학교에서 융합 수업을 짜라고 시간을 주면 저희는 방학 때 나가가지고 융합 수업을 다 짜야 돼요. 그래서 혁신학교에 있었더니 1년 있으면 다른 학교는 점수가 1점인데 저희는 2점이라 지금 4년 있었더니 8점이 된 거예요. 지금 원하는 막 지역 분당 이런데 막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제가 혁신학교에 되게 계속 오래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좀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각 지역별로 혁신학교가 있고 전국을 혁신학교화 시킨다는 게 국가의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고 그런 틀로 이제 선생님들의 마인드나 교직관이나 그 다음에 학교 민주주의나 그 다음에 아이들 가리키는 배움 수업이라던가 모둠 수업이라던가 이런 모든 추세들이 그 추세를 따라가고 있고 전국을 혁신학교화 시킨다는 게 국가의 이제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느끼고 그리고 시험 볼 때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과 혁신학교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 그게 실제로 시험에 바로바로 반영되고 있는 추세를 보면서 구체적인 그런 고민했던 부분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1차 성적이 공개가 되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커요. 1차는 패스, 넌패스 개념이고 2차에서 다 뒤집을 수 있는 지역이 대표적으로 경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때 준비했던 선생님 다 스터디했던 선생님들은 다 커트라인에서 막 1점 뭐 2점 왔다 갔다 했던 선생님들인데 다 붙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점에서 되게 높은 점수를 받았던 이유는 기간제 선생님이나 강사 선생님 하시면서 그런 경험들이 좀 많으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옛날에 그렇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또 많이 채용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주의사항은 학교에서 가르칠 때 실제로 내가 막 강의력을 통해서 막 가르쳤던 것과 실제 면접에서 실현을 할 때 시험으로 임하는 건 자세가 엄청 달라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 실현 설명할 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1차 성적이 영향을 많이 주는 지역도 있어요. 2차에서 변별력이 크지 않은 지역도 있어요. 보수적인 지역이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고 2차에서 많이 뒤집을 수 있는 수도권이라던가 그 밖에 여러 지역이 또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특성에 맞게 지역 선택을 하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 생각에 내가 2차를 잘한다 못한다의 이런 생각과 실제로 시험 성적은 상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일단 유의해 주시고 일단 시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이 분명히 있고 채점하는 기준들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들은 거, 경험한 거, 뭐 연수에 제가 채점으로 들어간 거 등등 해서 제가 느꼈던 부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1차에서 너무 간단하게 붙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또 2차에서 또 되게 거의 점수가 안 깎였잖아요. 그래서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그리고 지금 혁신학교에서 정말 제가 많이 느꼈던 부분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면접이랑 일단 실연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면접은요, 일단 여러분 들어가시면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건 내 관리 번호밖에 없어요. 처음에 뽑는 거. 이게 처음에 뽑는다고 좋고 뭐 나중에 나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처음에 저도 막 2번 뽑고 이래갖고 너무 놀래갖고 바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우왕청심은 먹다가 그냥 막 들어갔는데, 아니 그게 뭐 좋다 안 좋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운인데, 또 마지막에 뽑았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닌 게, 진짜 마지막에 뽑은 사람 되게 늦게 집에 가면 다음날 시험에 지장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좀.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진짜 빨리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2번을 뽑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2번이면 첫 번째로 들어가요. 왜냐면 이게 뭐 아니 거의 첫 번째잖아요. 거의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알 수가 없는데,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평소에 연습하실 때 굉장히 의연하게 습관화되게 해놓으시면 2번으로 뽑던 뭐 몇 번으로 뽑던 들어가서 본연의 그 연습하셨던 습관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가 제일 중요하고, 나를 드러내는 표현은 절대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실수하시는 분들 종종 봤어요. 제가 실제 예로. 그래서 내가 관리번호 2번입니다라고 하면 난 2번인 거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어떤 백그라운드, 내가 예를 들어 무슨 독산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을 할 때라든가 이렇게 나를 표현하는 것들이라던가, 나의 성이라던가, 아니면은 나의 어머님이 뭐 선생님이신데라던가, 아니면 나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생각이라던가, 내가 어떤 사람을 존경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난 그 말에 동의한다라던가, 이런 위험한 발언들은 다 빼야 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조금이라도 섞었던 분들이 탈락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건 관리번호밖에 없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걸로 나를 많이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관리번호밖에 없어요. 내가 착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내가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 전혀 표현할 수 없어요. 내가 교직 경력이 얼마고 이런 거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아이들을 가르쳐본 경험이 있었는데, 내가 뭐 학교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정도로만 표현을 해주시는 게 가장 무난해요. 그래서 정말 뭐 기간제 강사 이런 표현들도 뭐 그냥 하지 마시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관리번호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유념하세요. 실수로라도 그런 말은 절대 나와서는 안 돼요. 감점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실 텐데 이것도 1차 준비하듯이 공부를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연습은 연습대로 습관화시키려고 하는 거지만 머릿속에 틀을 무조건 박아놓고 들어가야 되는 게 확실해요. 그게 없다면 들어가서 이거 차고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이거 제대로 보고 하는 사람 사실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앞에 시계가 있다고 하지만 이게 시간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잘.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끝나는 시간만 머릿속으로 판단을 해놓으시고 그걸 맞추는 거지, 막 1시간마다 이거는 몇 분에 끝내야 돼 이렇게까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들어가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하실 때 충분히 그거를 시간을 하다 보면은 비슷하게 맞춰져요. 그러니까 연습이 되게 중요하고, 연습을 그렇게 잘하려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많아야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2차도 1차 공부하듯이 전 똑같이 그냥 공부를 했고, 되게 많은 내용을 좀 많이 정리해가지고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할 일은 교육 철학은 무조건 세워야 돼요. 교육 철학을 세워야 되는 이유는, 교사로서 네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애들을 대할 때 애들한테 무슨 학생관이 어떻고 너의 교직관이 어떻고 그 다음에 너의 교육관이 어떠냐는 무조건 물어보게 돼 있어요.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더라도 답변하는 중간에 그런 말을 섞어갖고 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정립해갖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교육관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뭐 나는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교육에 참여해가지고 교육의 주체가 되게 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표현도 다 교육관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표현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거를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창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2015 교육 개정 과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틀이 있잖아요. 시험에서도 계속 물어보고 있었고 앞으로도 물어볼 수 있는, 지금도 중요한 거예요. 그 각 지역 시험마다 보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 엄청나게 물어봤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엄청 해두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뭐가 중요한지, 거기에 기본적인 국가의 교육 틀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바탕으로 나의 교육관을 세우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하셔가지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나의 교육관을 채우세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2015 개정교육과정이고, 두 번째로 내가 지역에 시험 보는 그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마다 강조하는 게 다 달라요. 그거에 맞게 틀을 세우세요. 그래야 이 사람이 우리 지역에서 바로 3월에 이 사람을 발령을 내서 이 사람이 진짜로 바로 교사로 투입됐을 때 우리 지역에 맞는 일을 해낼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나의 틀을 세우시고, 학생 간도 애들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 민주시민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나온 말인데, 민주시민으로 아이들을 뭐 창의적으로 키우겠다, 능동적으로 키우겠다, 뭐 자율적으로 키우겠다, 이런 기본적인 걸 암기를 해두시고, 앞글자 따서 암기해 두신다면 이게 내가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이제 암기를 해두시면 답변을 하실 때 그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거를 공부를 해두세요. 그리고 세 번째, 교직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직은 전문직이에요. 이게 뭐 전문직이기 때문에 전체 교육과정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를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고, 아까 재구성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요즘엔 교과서로 수업 안 하잖아요. 하는 학교도 많은데 혁신학교에서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시하는 거는 다 재구성한 거예요. 블록타임제 왜 블록타임제 주겠어요? 융합 수업 하니까 그거 주는 거 아니에요. 1시간만으로 수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수업 시간하고 다 연계해서 해요. 막 미술 시간에 뭐 점토로 뭐 만들었으면, 뭐 예를 들어 지리 시간에 뭐 거리 계산해가지고 뭐 하고, 그 다음에 음악 시간에 그거 가지고 음악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역사 시간에 그거 가지고 그 시대에 썼던 동전 막 계산하고요. 막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1시간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블록타임으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왜 블록타임으로 시험이 나오는지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수업에서 내가 블록타임제로 왜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머릿속에 그걸 공부를 해두셔야 왜 그렇게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연결해서 수업을 할지가 머릿속에 나오기 때문에 항상 기본 개념은 공부를 철저하게 해두세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는 무조건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교육과정을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여러분 지역에서 강조하는 그 교육이 뭔지를 생각해 두셔서 교직과는 무조건 암기를 해두세요. 그러려면 교사로서 갖고 와야 될 마음가짐이나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말투나 인사할 때라던가 예의를 지키는 것과 이게 기본적인 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심층 면접에서 4가지 평가 요소가 4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채점할 때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가. 한 문제당 점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4문제면 한 문제당 10점씩이 배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문제 해결 능력이 있냐, 의사소통 능력이 있냐, 교직관을 갖고 있냐가 들어가요. 교직 소명이 있냐, 그 다음에 인성이나 태도가 어떤가. 인성이나 태도를 뭘 보고 알겠어요? 기본적인 사람의 태도라든가, 이거 되게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관리 꼭 신경 쓰시고, 옷차림이나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 남자분들 막 삭발 괜히 막 하시고 막 이런 거, 좀 장발 막 이런 거 너무 좀 자극적인 거, 안경 막 너무 막 뿔텐데 막 진짜 두꺼워가지고 약간 래퍼 같은 거, 이런 거 좀, 그런 거 좀, 여자로서의 기본적인, 애들도 그런 거 쓰지 말라 그러는데 좀 그렇잖아요. 여성분들도 화장 막 눈에 막 너무 보라색 막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뭐 최대한 좀 깔끔하게 그런 이미지 같은 게 인성 및 태도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서, 저도 이렇게, 근데 지역마다 주관적인 이유가, 예를 들어 3개 물어봤는데 하나 제대로 말 못해갖고 점수 엄청 깎여가지고 떨어지는 지역도 있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 제가 거의 2차가 되게 높았는데, 수업 나누면서 한 문제를 첫 문장 말하다 끊긴 거예요. 시간이. 나 되셨습니다. 나가십시오. 그런데 못 나가겠는 거예요. 말을 한 문장밖에 못 해가지고, 그날 이제 제가 이게 30점인데 내가 한 문장을 말을 못 해가지고 난 10점이 깎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10점이 깎이면 떨어지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문제당 100점 있는 건 아니구나. 정말 이렇게 전체적인 틀로 채점을 하는구나. 하지만 그것도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의사소통에서 내가 만약에 한 문제 말을 못하면 여기서 점수를 확 깎아버리는 지역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을 못했잖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그 사람의 이미지가 이 지역의 선생에 맞는지 적합한지를 주로 보는 거를 채점하는 지역이 있고, 정말 이거를 칼같이 채점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최대한 시간을 맞추는 게 최대한 낫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실수를 해서 그렇게 된 거고, 운이 좋게 그 부분이 감점이 안 되고 1, 2번을 대답할 때 정말 저의 모든 교직관을 정말
진심 어리게 표현을 다 했기 때문에 거기서 1, 2번을 얘기하면서 아 얘는 정말 이 지역에 맞는 교사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혁신학교에 뭐 발령을 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개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어쨌거나 아무튼 점수가 2배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많이 보는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아 그래 나는 뭐 대충 뭐 좀 못해도 돼 이게 아니라 준비하실 땐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되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는 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문제 해결 능력은 그거예요. 그거 물어보잖아요. 맨날 담임교사로서 네가 애들하고 어떻게 할 거냐, 네가 교사께 안에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교장 교감하고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학부모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항상 틀이 똑같아요. 네가 애들하고의 문제, 교사 간의 문제, 교감, 교장, 부장교사와의 문제, 그다음 학부모와의 문제 늘 그런 트러블을 줘요. 이런 갈등 상황에서 네가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나의 경험을 총동원해서 합리적으로 답변하시면 돼요. 정답은 없어요. 학교에서도 실제 뭐가 정답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최대한 무난하게 답변을 하시고 창의성을 강조하시려면 조금 더 내가 조금 더 추가할 것만 하면 되지 너무 산으로 간 대답을 하시면 오히려 이 사람들도 보수적인 성향이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있으시잖아요. 교육청에선 진보적으로 나간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에서 조금 더 창의적인 답변하시고 너무 산으로 간 대답 이런 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을 본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네가 논리적이냐 정확하게 말하냐 유창하게 말하냐 이걸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을 좀 또박또박 하시되 너무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정말 약간 너무 막 약간 거만한 자세 정말 좋지 않아요. 어차피 선배 교사고 들어가는 사람은 신입 교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리숙함은 알아요. 부들부들 떨면서 해도 이해해요. 이 사람 지금 떨려서 그렇구나. 하지만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나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 보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코를 보는 사람이 많아요. 면접관의 코를 보면 눈을 봤다고 착각해요. 그 사람들이. 그 너무 막 딴 데 쳐다보면 안 되니까. 코나 여기 미간보라고 하잖아요. 전 떨려가지고 코 보면서 얘기했는데, 나 쳐다보는 사람, 안 쳐다보는 사람 너무 다양해요. 뭐 바닥만 보는 사람, 뭐 계속 이렇게 보는 사람 뭐 되게 많은데 그 의식하지 마시고 전혀 상관없어요. 점수랑은 막 웃어준다고 점수 잘 주는 거 아니에요. 웃으면서 점수 다 깎아버리고 막 이래요. 전혀 상관없으니까 정말 의연하게 그냥 내 할 말을 하고 내가 조건을 잘 지킨다 그냥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셔야지 절대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점수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 시간이 없네요. 지금 이 되게 준비를 12개를 했는데 하나밖에 얘기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는 인성태도 보잖아요. 인성태도에서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이들 정말 사랑할 수 있는지 눈빛이라던가 그래서 이미지 관리 되게 신경 쓰세요. 웃어야 돼요. 좀 웃으면서 얘기도 하셔야 되고 아이들 하나하나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아이들 빨리 말한다고 못 알아들어요. 이상한 말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랬습니까? 이렇게 존댓말 무조건 써가면서 요즘은 초등학교에선 다 님을 붙인다고 해요. 성민님 막 이렇게 해야 된대요. 아이들한테 존댓말 해야 돼요. 무조건 반말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 2번째로 자기의 틀 무조건 세우셔야 돼요. 시간도 없고 긴장하고 막 논점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서 틀이라도 안 잡혀 있으면 절대 못해요. 틀대로 하셔야 돼요. 어떤 틀이냐면 일단 답변 틀, 구상 틀이 있어야 되는데 구상할 때도 처음에 구상형 1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하고 마지막에 이상입니다. 이거 무조건 이것도 기본적인 틀이잖아요. 좀 빨리 할게요. 그리고 문제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라던가 따라서 뭐 이런 말을 붙여가지고 되게 논리적으로 조금 명확하게 표현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내가 이 말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듣는 사람도 헷갈려요. 그 다음에 구상 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학생 입장, 학부모 입장, 교사 입장에서 생각하겠다. 이런 틀이 있잖아요. 나 지역사회 입장에 생각하겠다. 요새는 지역사회 되게 중요해. 무조건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무조건 다 해요. 그래서 그것도 다 생각하셔가지고 틀을 만들어 두세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이거는 편견을 버려야 돼요. 실제 학교 강의가 아니라 시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춰야 되고 조건을 잘 갖춰야 되고 해야 될 걸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막 칠판만 딱딱 치면서 막 진짜 막 강의력 있게 수업해가지고 내가 막 인정받았던 사람이지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시험이기 때문에 수험생의 입장에서 내가 아무리 강의를 뭐
뭐 7년 넘게 해왔다 그랬다 그래도 그거대로 하시면 안 되고 시험의 틀에 맞게 정중하게 그리고 정말 해야 될 조건 잘 맞춰서 예의 바르게 하셔야 돼요. 인사도 90도로 잘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말빨이나 말 잘하는지 강의력 절대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면 약간 이 사람이 그거 요새 추세와 맞지 않아요. 요즘에는 강의도 하지 10분 이상 넘기지 말라 그러죠. 그다음에 강의를 하더라도 칠판을 많이 쓰지도 말라 그래요. 경기도 학습 목표도 쓰지 말라 그래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학습 요즘에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강의력으로 하지 마시고 시험의 틀에 맞게 조건에 맞춰서 하세요. 네 번째는 지역에 맞는 교사가 어떤 교사일까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역마다 원하는 교사가 꽤 달라요. 그래서 시책을 잘 공부하시고 중점 과제가 있어요. 그걸 꼭 숙제하세요. 그거에 맞춰서 나의 교육관을 맞추는 거예요. 그냥 맞추는 거예요. 이것도 공부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막 용어도 다 달라요. 학습 공동체,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교원 공동체 이것도 지역마다 쓰는 용어를 꼭 공부해 두시고요. 학교에 있는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선배 교사가 있다면 그 지역 선배 교사한테 꼭 질문을 해보세요. 그 지역 공문에서 중요한 게 다 내려와요. 그러면은 내년에 중점 과제가 다 있고 그거를 다 모든 교사나 교장교감은 알고 있어요. 장학사도 다 알고 있겠죠? 그걸 위주로 물어봐요. 왜냐면 내년에 바로 투입돼서 이제 학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가 이걸 알고 있냐를 실제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 물어보고 약간 특이한 거 내년에 할 것도 한두 개 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과 대답을 노트에 저는 적어서 다 암기하고 공부했어요. 그게 실제로 들어가서 꼭 그대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꼭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내가 계속 암기하고 연습했던 건 나와요. 그리고 요즘엔 조금 정형화된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다 질문에 대답 꼭 해가지고 암기해서 연습하세요. 암기하세요. 암기하시고 연습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들어가시면 딱 할 일이 그거예요. 담임으로서 그 다음에 수업에서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학생들 생활지도 어떻게 할지 세 가지 꼭 해야 되거든요. 담임은 무조건 줘요. 한 달에 10만 원밖에 더 안 주는데 담임 무조건 주거든요. 그럼 담임 주면 담임으로서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아침에 조회 시간에 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교훈도 정해야 되잖아요. 교훈도 하나 생각해 두세요. 좀 약간 그런 데서 창의성이 발현되는 거예요. 뭐 이상한 창의성이 아니라 교훈도 약간 정말 이 사람은 아이들을 위해 정말 많은 고민을 했구나가 들어가는 교훈을 만드세요. 아침 맞이 같은 것도 해요. 애들 막 학교면 요즘에는 막 음악 틀어놓고 아침에 가가지고 안녕 막 이러면 선생님들이 막 아침 맞이 하거든요. 그때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 같은 거 실제로 생각하셔가지고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저는 이런 것도 생각했어요. 아이들한테 그날그날에 오늘의 교훈을 제가 붙여놓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요즘 다 애들이 중심이잖아요. 애들이 돌아가면서 오늘의 교훈을 만들어서 학교 뒤에다 붙여놓자 이런 것도 생각해 놓고 있었어요. 물론 써먹지는 못했는데 면접에서.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해 두세요. 그러면 1번 애가 오늘의 교훈을 저기다 써놓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오늘 그걸 보면서 이런 걸 지켜야지 이렇게 되게 유명한 사람들의 말만 명언이 아니라 내가 만든 명언이라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학급을. 그 다음에 저는 1530 타임캡슐 이것도 제가 말 붙인 건데 진로가 중요하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애들이 타임캡슐 15년 후에 뭘 할지를 적어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이거 수업 시간에 이런 거 해도 돼요.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내가 존경하는 이성계 해가지고 그거를 진짜로 제가 사진첩에 보관한 다음에 15년 후에 애들을 만나서 하겠다 이런 것도 계획해 두시고요. 모둠일기를 써가지고 모둠별로 저는 이름도 다 붙였어요. 나는, 너는, 우리는 그냥 제가 붙인 건데 아니면 아리따운 우리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모둠일기 나는 너를 인정해 이런 말 붙여가지고 일기 쓰는 거 이런 것도 담임으로서 할 일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내가 수업할 때 어떻게 할지도 다 생각해 두셔야 돼요. 요즘엔 다 융합이잖아요. 나 혼자 하면 안 돼요. 학습 공동체 사람들끼리 맨날 회의해가지고 융합 수업 짜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할지 고민하시고 실제 모든 수업의 이름도 짜시고 학습 공동체 어디서 활동할 거냐 물어보잖아요. 그럼 내가 동아리 할지 되게 많아요. 여행 다니는 것도 있고 별게 다 많은데 뭘 할지 구체적으로 다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형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첫 번째는 이상적인 교사의 모습을 시험으로 보여줘야 하잖아요. 경력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경력 하나도 없으신 분들 오히려 되게 많이 붙은 이유가 정석에 맞게 잘해서 그래요. 너무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라든가 말에 액센트를 너무 주면서 웃기려고 하는 그런 교사보다는 최대한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의 눈높이에서 애들을 사랑하는 그런 정말 이상적인 교사의 모습을 꼭 보여주고 나오세요. 정석으로 하되 창의력은 그런 데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예를 들어 학생 하나하나 배려하는 모습 중에 정말 아까도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다문화 학생 꼭 있어요. 요새 진짜로 있어요. 그래서 뭐 제임스라든가 뭐 이름 너무 웃긴 거 말고 베트남 애들 이름 중에 뭐 하나 정해가지고 꼭 그 학생을 도와주는 친구를 설정해가지고 멘토 멘티 하게끔 하세요. 요새 무조건 그렇게 멘토 멘티가 아예 저희 학교에서는 그냥 무조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멘토 멘티 제도가 있어요, 아예. 그래서 멘토 멘티 간에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혁신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게 하는 거지 교사가 도와주는 거 없어요. 근데 교사가 되게 일이 많은 이유는 자기들끼리 하게 하지만 교사가 개입을 해서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그걸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다 교사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멘토 멘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에서도 활용하셔야 돼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건 이외의 것을 할 시간이 없어요. 막 딴 거 하느라 시간 다 지체하면 다른 거 절대 못해요. 근데 조건 이외의 건 채점을 안 하잖아요. 그 왜 안 하는 거를 왜 하고 계세요? 조건에서 만약에 뭐 서론하지, 뭐 수업에서 본론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서론만 이만큼 할 필요 없어요. 채점도 안 해요. 본론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 학습 목표랑 여기 단원명, 보통 들어가서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는데, 요새 추세는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요. 다른 지역은 조금 포멀하게 그냥 다 쓰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쓰고 학습 목표도 여기 뭐 있다고 가정하고 한다거나 간단히 언급은 하는 정도로 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살짝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 큰 상관이 없는 거 경기도 쪽은 그래요. 경기도는 학습 목표 요즘에 쓰지 말라 그래요. 아예 그런 거 쓰지도 말라요. 그거대로 수업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정해놓은 대로 수업을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건 지역적인 차이인데 그래도 저는 간단하게 언급들은 했어요. 조건 이외의 건 하지 마시고요. 꼭 해야 할 걸 해야 돼요. 놓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능 틀 만드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듬 순회지도 꼭 하잖아요. 지역에 상관없이 강의도 하시지만. 그러면 모듬 4개라고 가정하시고 여기 친구들 이름도 다 외워두세요. 여기 내 대학교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화영, 소영, 뭐 그 다음에 여기 선영, 주은이 있다. 이걸 머릿속에 암기해 두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가서 갑자기 애들 이름 생각이 안 나서 영철이는 이게 아니라, 영희는, 뭐, 선영이는 이게 머릿속에 그냥 기본적으로 항상 연습하실 때 걔네는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지금 내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아연이, 미나, 채은이, 뭐, 채영이가 있다. 그럼 여기는 걔네가 맨날 앉아있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틀을 딱 세우신 다음에 항상 순회지도 하시거나 아이들 시킬 때 이쪽 쳐다볼 때 갑자기 여기가 영희가 될 때가 철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머릿속에 있어야 습관화돼야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틀을 꼭 세우시고요. 순회 활동도 꼭 항상 틀을 세우세요.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섞여 있잖아요. 항상 그게 문제예요. 요새는 애들 점수에 따라서 반 교실 나누는 거 안 하잖아요. 영어도 안 하고 수학도 안 해요. 옛날에는 애들 성적에 따라서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수준별로 나눴잖아요. 요즘 안 하거든요. 그럼 다 섞여 있잖아요. 모든 수업이. 이런 아이들 어떻게 지도할 거냐 이거예요. 못하는 애 끝까지 지도하라는 게 우리의 그거 방침이잖아요. 그럼 못하는 애는 선생님이 지도하는 게 아니라 애들끼리 배움 중심 수업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잘하는 애가 못하는 애 도와줘야 되고 못하는 애라 그래도 얘가 하는 역할이 꼭 있어야 돼요. 그걸 꼭 장점을 살려가지고 진로로 연결시켜야 돼요. 너는 나중에 꿈이 만화가니까 그럼 너는 그림으로 표현해 보라라던가 이런 말을 외운 다음에 무조건 써먹으시면 돼요. 그건 상관이 없잖아요. 무슨 교과든 무슨 수업이든 간에. 틀을 꼭 세우세요. 다문화 학생 꼭 있다고 가정하시고 요즘에 되게 많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면접관 중에 실연에서 전공자는 1명 정도예요. 예를 들어 수학이다 그럼 수학 전공자 1명이고 나머지는 장학사랑 그 다음에 뭐 교장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용 틀렸다고 막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너무 진짜 이상한 내용을 하면 전공자가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그렇게는 하지 마시되 정말 그 내용에서 내가 너 조금 틀렸다거나 이런 거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전공자가 많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떠한 태도로 수업을 하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 긴장해서 그거를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강의식도 여러 가지잖아요. 교사가 직접 다 말하는 강의가 있고 애들한테 발문하고 답변하는 강의도 있고 뭐 애들끼리 이어주고 돌려받기 하는 강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사용하셔야 되는데 요즘 추세는 막 교사가 강의를 많이 하지 말라곤 해요. 하지만 조건에서 강의식으로 얼마큼 해라라고 하면 그걸 꼭 지키셔야 되는 게 맞고
예, 맞는데 그래도 아이들한테 질문하고 교사가 답변하거나 아이들끼리 답변하는 것도 강의식의 일종이니까 적절히 활용하셔갖고 잘 쓰시라는 거. 이거 다 공부하셔갖고 틀을 만든 다음에 꼭 암기해서 활용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요즘에 되게 강조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학교 민주주의예요. 학교 민주주의는 정말 연수 때도 엄청 강요하고 이게 민주주의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민주주의예요. 학교에서 요즘에 주인이 애들이에요. 교사들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요즘에 학생 인권 조례는 있는데 교사 교권 인권 관련한 게 없어서 그거 이제 추진하고 있거든요. 공문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교사 인권을 그러니까 학생 인권을 신장하는 방안과 교사 인권을 신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둘 다 알아두세요. 교사의 인권 신장, 학생의 인권. 근데 학교 민주주의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애들이 모든 걸 다 하고, 물론 좋아요. 애들이 자치, 학생회장, 부회장이 다 하고, 학교 축제 애들이 만들고, 수학여행 애들이 짜고, 학교에서 뭐 창체 시간에도 애들이 다 해요.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강조되고 학교 분위기도 민주주의 강조해요. 교장교감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저희 혁신학교는 거의 교장교감 소지 안 계신 것 같을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그래 그 정도인데 이게 민주주의 강조하는데 문제도 많아요. 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너무 약간 어수선한 게 많아요. 해결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것도 항상 장점 단점 다 물어봐요. 자기네들도 정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고민 많이 해두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과정중심평가 손태영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진짜 강조되는 거예요. 과정중심평가, 성장중심평가. 이게 왜 나왔냐면 교수평 1차라고 교육과정, 수업평가, 기록, 생기부 쓰는 것까지 일관적인, 그러니까 하나의 선상으로 다 하라는 게 한 1, 2년 전에 화두였어요. 정말 1년 내내 이 얘기만 했었어요. 그게 이제 과정중심 평가로 온 거예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사는 수업을 해야 되죠. 생기부 써야 되죠. 애들 교육과정 짜야 되죠. 다 교사가 하는 일이에요. 수업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게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짜는 거지만 그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사가 선택해가지고 애들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 재구성해가지고 수업을 하래요. 그게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수평일차 수업. 그거에 따라 수업을 해래요. 애들 특성에 맞게 수업을 해요. 왜? 아이들 그거에 따라 수업을 해야 애들이 아이들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육과정. 그 수업 평가, 그거대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거대로 평가를 하려면 옛날처럼 기말고사 100% 해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거 안 배운 거 내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짠 수업과정 재구성을 네가 수업에서 실제로 하고 그대로 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수행평가 100%. 과정만 보는 거예요. 과정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 100% 애들 채점하는 게. 그거 이대로 하고 있어요. 저희 학교는 아직 시험이 없어요. 중간고사 아예 없어요. 기말고사도 이틀밖에 안 봐요. 시간 몇 개 안 봐요. 왜? 나머지 다 수행평가 100%로 다 하고 있어요. 요즘 추세가 수행평가를 60% 이상 늘려라. 60% 이상 하면요. 시험을 한 번만 봐도 돼요. 한 학기에. 기말고사만 봐도 돼요. 거의 그렇게 가고 있고 수행평가 100%인 과목이 되게 많아요. 혁신학교에서는. 다른 학교도 그렇게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 고민하셔야 돼요. 애들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교사 눈이 중요해요. 애들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말도 진짜 많을 거 아니에요. 시험이 안 보면.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거냐. 교육과정을 내가 짜고 내가 그대로 수업하고 내가 그대로 평가하고 그거를 생기부에 그대로 기록하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기록하래요. 그 생기부가 기록하는 것까지 일체화예요. 그래서 교수평 기록 일체화가 다 그게 교사가 다 하나의 맥락으로 쭉 끝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을 요즘에 요 말보다는 과정중심 평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가 관련해서 물어본다면 꼭 과정중심 평가나 성장중심 평가 중심으로 대답을 하셔야 요즘에 추세에 맞는 거예요. 요새 시험 잘 안 봐요. 그리고 고교학점제 2025년 문이과 통합해서 2025년까지 전국에 모두 고교 학점제 실시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책이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문이과 당연히 이제 요즘에 없잖아요. 이게 없어지는 거고 학점만 이수하면 고등학교 졸업하는 거예요. 대학교처럼. 이런 거 개념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하고 있고 계속 늘리고 있고 2025년에는 전국이 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기본 개념들을 알고 있고 그 틀에 맞춰 내가 짜는 거예요. 내가 이 틀에 맞춰 수업을 어떻게 할지, 내가 이런 전체 추세에 맞춰서 어떻게 내가 애들 생활지도 할지, 이거를 그 틀에 맞춰서 공부해서 짜시는 거예요. 너무 창의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틀에서 창의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